주부들의 1등 살림 도우미 청소기. 이제 집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쓰임새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진공 청소기 한 대 있어요. 진공 청소기 하나 있고 세침 청소기 하나 있고. 청소기가 없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비로 옆으로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가면서 쓸어야 되는 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청소기가 한번 고장났었는데 지방 꿀이 뭐 말이 아니에요. 로봇 청소기, 스팀 청소기 등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는 청소기. 다양해진 기능만큼 활용도도 많아졌다는데요. 신발 소독부터 얼룩 제거까지 청소기 200% 활용법. 더 오래,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똑소리 나는 청소기 관리 비법까지. 오늘 이 시간 고려대의대 천식환경보건센터 서성철 교수 그리고 정은국 청소 전문가와 함께 만능살림꾼 청소기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그 주부들이요 가장 번거로워하는 가사일 1위가 바로 청소라고 합니다. 뭐 요즘 청소기 없이 청소하는 주부들이 없을 정도인데 네. 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청소기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네, 청소기가 발명된 이후에 태어난 게 자신은 행운이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 청소기는 이재용 아나운서의 행운이기도 하지 않나요? 청소 좀 자주 하시죠? 아, 해야 되는데. 네, 예. 그러니까요. 저도 제 방만 그냥 쓸고 닦고 하는데도 요즘같이 더울 땐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청소기 한번 싹 밀고 나면은 뭐 기분도 좋아지고 네.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청소기에 대해서는 이지 씨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아니 청소기 웬만한 힘이 아니고서는 정말 무거워서 낑낑대기 마련이고 요즘 같은 진짜 땀이 비수같이 쏟아져요.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는 작은 걸로 밀고 다니다가 주말에 맛있는 거 해드리고 남편님한테 남편이 큰 걸로 한번 돌려주면 아주 그냥 속이 후련해지죠. 예. 네. 그렇죠. 예, 말씀하시는 동안에 보니까 저희 앞에 지금 로봇 청소기들이 바닥을 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기특한 녀석들이 벌써 거의 깨끗하게 반 이상 청소를 네. 했네요. 어떨 때 보면은 남편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요즘 뭐 집집마다 청소기 한두 개 갖고 계신 분들이 뭐 거의 다 대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은 청소기 혹시 몇 개나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아, 몇 개나? 네, 하나 갖고 계신 분 혹시? 두 개? 하나, 두 개. 세 개는 없겠죠? 세 개도 있으세요? 야, 몇 개나 갖고 계세요? 저희 집은 4대나 있어요. 청소기 네 개. 예, 청소기, 스팀기, 진공 네. 청소기, 핸디까지 쓰다가 얼마 전에는 우리 집에 늦둥이 아들이요.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아하. 침구형 먼지 찐득이 살균되는 청소기까지 사서 네네네. 아주 야무지게 쓰고 있어요. 근데 넉 대를 네. 다 충분히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요? 주일마다요. 네, 다행입니다. 또 다른 분은 어떠세요? 옆에. 자, 옆에 계신 분. 네. 요즘 주부들은 청소기 없으면 못 산다 그러지만요. 저는 2대나 있어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먼지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비염 때문에 못 쓰고 있습니다. 아,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서호영 씨가 그 대부분의 그 평균이십니다. 잘 사용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왠지 청소기 뭐 있긴 한데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죠. 네, 하지만 그렇지만 청소는 좀 자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물론이죠. 교수님. 예. 예, 그렇습니다. 청소요. 굉장히 자주 해주셔야 돼요. 최근에 국립환경과학원의 결과에 의하면요. 서울권하고 수도권에 있는 가정 한 70% 정도가 부유 세균과 곰팡이 농도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보다 한 2배 이상 높고요. 또 실제로 밀폐된 공간에 실내 가경 공기질을 보면 대형 마트나 지하철 이런 곳보다 훨씬 높다고 나와 있어서 청소 잘 해주셔야 되고 환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 장마철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세균 곰팡이 많이 하기 때문에 더더욱 청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가끔은요, 집에서 청소기를 돌리다 보면 돌리면서 점점 목이 칼칼해지고 먼지가 뒤로 쌓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제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집에서 쓰고 있는 청소기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거 어느 어머님 거세요? 우리 김용유 주부님 거. 직접 가지고 나오셨어요? 직접 갖고 예. 오셨는데 요거 몇 년째 어허. 쓰신 거예요, 솔직히? 7년 썼어요. 7년? 예. 그럼 제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어머님의 네. 상태가 어떤지. 보통 에어컨처럼 청소기에도 필터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필터를 빨아 쓰신 분 계시나요? 요게요. 그냥 원래 필터가 검은색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면 요 뒷면은 아직은 회색이에요. 그럼 처음 색이 회색이었느냐? 아니지요. 흰색이었죠. 요거를. 지금 물에 네. 빨고 계신 거예요? 야, 7년 묵은 먼지기 때문에 이게 잘 빨아지지도 않아요. 아하. 근데 지금 하얀색 물이 벌써 이렇게 검정색,
물 색깔 바뀌는 거 보이세요? 물이 잿빛이 됐어요. 잿빛이 됐죠? 네. 이렇게 먼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7년 동안 한 번도 필터는 청소 안 하셨죠? 그리고 잘 그냥 물론 그냥 대충 그냥 한 것 같아요. 근데 직접 보시니까 좀 충격적이죠. 예, 저렇게. 네. 근데 이게 남의 집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이것까지 빨아쓸 생각을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청소기만 돌리고 나면 공기가 답답하고 매캐해지고 그랬던 네. 거죠. 이것 때문에. 네, 정은국 선생님. 정 선생님, 저 구정물 보십시오. 예. 네, 맞습니다. 이 청소기 사용을 잘 하시게 되면은 이 찌든 때나 얼룩 때까지 별의별 걸 다 하는 아주 기특한 가전제품인데요. 이게 그 관리를 잘 못 하시게 되면은 이게 청소기가 아니라 이 세균 살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균 살 네. 청소기가 살림도우미가 아니라 세균 살포기가 된다는 거는 참 주부하기 나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그러면 안 되겠어요. 하는데요. 예.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청소기로 아주 효율적으로 청소하는 방법, 또 청소기를 아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모두 준비해봤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야말로 오늘 청소기를 야무지게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짜 정보들을 준비를 했는데, 자, 이름하여 저희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똑 소리 나는 청소기 살림 백서. 네. 자, 4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요모조모 따져보고 골라라. 잘 골라야 되겠죠, 정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기를 구입하실 때 그 힘이 세고 흡입력 좋은 것만 고르시려고 하기보다는요. 그 용도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거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시는 진공 청소기 집집마다 다 있으시죠? 그 같은 경우에 이게 넓적한 흡입구로 네. 넓은 공간을 이렇게 청소하기에는 빠르고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이 이게 무겁기 때문에 집이 좁거나 어르신들만 사시는 집에서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근데 자신의 저처럼 집 상태에 이렇게 맞게. 네. 바닥에 왜 뽀득한 거 좋아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스팀 청소기가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스팀 청소기 그동안 이제 주부님들이 힘들게 무릎 꿇고 이 제일 손걸레질에서 힘들어요. 해방시켜준 게 이 스팀입니다. 이쪽에 나와 있네요. 많이 네네네. 사용하는 요즘 많이 거죠? 쓰시더라고요, 네. 스팀 청소기도. 네, 이 스팀 청소기가 뭐 기름때라든가 뭐 이렇게 찌든 때를 이 고온 스팀기로 해서 정말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건 그 장점이 있죠. 네. 예, 그렇지만 좁은 공간이나 고급 마루가 깔렸다든가 넓은 카페트가 깔린 집에서는 이게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별 쓸모가 없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스팀 청소기도 눈이 가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혼수로 사고 싶은 게 저 네. 로봇 청소기예요. 그냥 던져놓으면 알아서 청소 다 해주는 거잖아요. 예. 네. 네, 이 로봇 청소기는 시간이 없는 맞벌이 부부나 싱글족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청소기인데요. 요즘에 최신에는 그래도 기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 로봇 청소기는 보통 150제곱미터, 그러니까 45평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네. 여기 좁은 구역이나 아주 그 구석이 많은데 이 문틀이 많은 집에서는 이 한 군데 틀어박혀서 제대로 청소를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물건이 많은 곳 이런 네, 곳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또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잘 용도에 맞게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요모조모 따져보고 선풍기 저 청소기 사실 때 꼭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네, 두 번째 두 번째 만나볼까요? 살림백서는 네, 알뜰살뜰 아낌없이 활용하라. 네, 무슨 뜻일까요? 예, 청소기 사실 때 이 부대용품들이 많이 딸려오거든요. 그것을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청소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청소기에 있는 그 부대용품들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냥 창고에다가 그냥 예. 던져두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저희 집 아이 어렸을 때 장난감으로 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뭐예요 도대체 그게 네. 부대용품들이? 네, 지금 요거는 네. 뭐 다 아시죠? 예. 그 틈새형에 이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요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 먼지가 훨씬 적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근데 네. 저는 요거 두 개, 저희 집에도 비슷한 거 있는데 뭔지 몰라서 그냥 모셔뒀던 아이들이거든요. 요 두 틈새용은 개 많이 봤는데 그건 뭐예요? 정체는 뭔가요? 좀 자그마한데, 예. 네, 요거는, 지금 지금 요쪽 거는요. 여기에 지금 그 가정에서 네. 그 핸디 청소기 대신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커튼에다가 수요파, 그 이불에 예.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구용 뿌리거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하면 이불이 달라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거예요. 요걸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머리카락이라든가 각질이라든가 그 먼지 진드기까지 깨끗하게 네. 청소를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천이 붙어 있어서 다른 천이 좀 붙지 않도록 밀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런 거였군요. 네네. 이거는 소리 달려 있어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그 벽지나 가구 위에 먼지를 청소할 때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네. 이 먼지가 같이 털어지면서 이 네, 안으로 맞습니다. 먼지가 빨려 들어가는 거군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부속품들을 잘 활용해서 청소하는 게 실내 공기를 좀 깨끗하게 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럼요. 그 예전에는 저희가 그 손에 안 닿는 곳에 먼지를 이렇게 총체를 쳐가지고 했는데 아마도 요즘은 그런 청소기가 먼지를 제거하는 효과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그 벽면이나 무슨 커튼이나 이런 쪽에 먼지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균이나 곰팡이는 먼지가 있는 곳에 반드시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도구도 사용하시면 결국 세균이나 곰팡이 이렇게 제거하는 효과 나오니까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런 용도의 부대용품이었군요. 그런데 저희 집은 그거 안 쓰는 줄 알고 어디다 놨더니 다 잃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다시 살 수도 있나요? 네. 물론 사용하는 툴을 여러 가지 용도로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정리 따로 사지 않아도? 네네. 제가 옆에다가 차트라에 만들어서 그래요? 요거 네. 좀 도와드릴게요. 눈에 확 보이실 수 있게. 네. 부속품 잃어버리신 분들 이재용 아나운서처럼 화장실 심을 끼워라. 네. 네. 화장실 심이 왜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요 화장실 다 쓰시고 나서 이 화장실 심을 이렇게 딱 앞쪽에 맞네요. 그러네요. 밀착을 시켜서 끼우시면요. 이게 틈새용 대용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네. 이 틈새용을 이렇게 네네. 화장지 심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을 요걸 경우에. 앞쪽 부분을 네. 이렇게 가위로 어머. 조금 오리셔서 예. 이렇게 제가 지금 시연을 그러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눈으로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할지. 네. 그러면 일단 예. 저희가 이쪽에 있는 기대된다. 그 창틀에 있는 좀 자잘한 모래 알갱이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먼지들이 좀 있는데 예. 얼마나 좀 청소가 깨끗이 될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아주 되게 되죠. 네. 순식간에 깨끗하게 안에 있는 먼지가 거기 뭐 있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야, 그리고 옆에- 화장지 심을 이용해서 네. 기발하네요. 오, 기대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 부속품을 잃어버렸을 때 화장실 심 끼우는 건 이제 아셨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방법. 이번에는 헌칫솔을 묶어라. 예, 어디다 묶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소리 달린 도구를 잊어버리셨을 네, 원래 경우에 지금 이 도구를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앞에다가 네. 이렇게 매다시고요. 헌칫솔. 네. 예, 이번엔 심 빼고. 힘을 저희가 좀 빼시고.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렇게 예. 고무줄을 이용해서 칫솔을 매다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네. 솔조차 없어지면 여기다가 묶어도 되겠네요. 좀 전에 그 그럼, 화장실 네, 예, 쪽에다가. 맞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네. 이 솔 대신에 네. 이제 이용하신 건데요. 자, 칫솔이 이제 있으니까 이번에도 더 좁은 데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네, 네, 좀 더 맞습니다. 무난도입니다. 그 창틀, 이렇게 방충망 사이에 낀 먼지, 여기는 정말 빼내기 힘들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문지- 이 부분을 먼저 네. 이 부분을 네, 이렇게 문지르시면서 청소를 하시게 되면은 일석이조가 되겠죠. 네, 네. 좀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네, 네. 하니까 이 안에 있는 먼지가 또 깨끗하게 빠졌네요. 저는 네. 청소가 이렇게 재밌는 건 줄 몰랐네요. 기대되는데요. 자, 세 번째 네. 방법은요. 못 쓰는 스타킹을 씌워라. 스타킹을요? 예, 끼우고 묶고 씌우고. 자, 이번에 스타킹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불이나 커튼 같은 경우 달라붙습니다. 네, 이게, 안으로 그 커튼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킹을 예. 앞에다가 못 쓰는 스타킹을 끼우시게 되면은
그러면 아까 예, 침구용 침구용 흡입구 대신으로. 대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네네. 사이에 먼지만 들어오고 네, 잘 따라서 안 예, 그렇죠. 들어오겠네요. 머리카락이나 뭐 이 구멍보다 큰 머리카락에 각질 같은 게 붙으니까요. 네. 이거 쓰시고 바로 벗겨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침구용 흡입구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네. 네. 만약에 없을 때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스타킹을 좀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 네. 스타킹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시면은 이 양파망이나 네, 네. 아니면 그 모기장 자투리 그 모기장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한 번 쓰고 좀 버리는 게 더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좀 기발하게 또 이 스타킹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네, 있습니다. 네. 예, 청소기 앞태에 네. 이렇게 스타킹을 씌우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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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고 그다음에 요 뭐 필통이나 할까요? 예, 뭐 장난감 같은 게 있을 때 요 물건은 그대로 두시고 먼지만 쏙 빨아들이시고 싶으실 때 이거 사용하시게 되면은 예. 먼지만 예,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네네. 요거 방법 몰랐을 때 이거 다 버려갖고 그렇죠. 이렇게 예. 다 털었었잖아요. 간편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쉽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남았다는 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속품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두꺼운 종이를 덧대라. 이거는 어디 청소할 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방충망 청소하는 방법인데요. 네.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요거는 두꺼운 종이거든요. 네. 예, 네. 골판지 같은 걸로 택배 박스 같은 거. 네네. 예. 뭐 바닥 깔개라든가 두꺼운 종이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일단 손잡이를 좀 달아두시니까 잡기가 네네. 편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다 청소를 이제 하실 건가요? 다음 청소 벽 쪽으로 예. 가시긴 하는데 예. 예. 일단 이거 따라가면 이제- 예. 혼자 하실 수 예. 있어요? 방충망.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충망 뒤에 대시고 네. 그 앞에 먼지도 중요하지만 뒤에 먼지까지 다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멋있다. 네네. 이렇게 하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네, 나가지지 않아서도 깨끗하게 예, 청소를 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조금 더 보여주시죠. 네. 예. 그리고 고층에서도 이렇게 손잡이를 다시게 되면 네. 그 머른 곳까지 안전하게 말끔하게 청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뒤에 있는 먼지가 다 네. 청소기를 통해서 좀 빨아들여질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국 선생님, 그 댁에서 사랑받으시겠는데요. 아니, 이 방법들을 보니까 진짜 빨리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청소기, 진공청소기의 흡입력도 대단하네요.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힘이?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있는 제품들은 200와트에서 520와트까지 있습니다. 최고가. 근데 제가 그걸 한번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청소기라는 게 이상하게 아령을 갖다 놓으셨어요, 스튜디오에. 아령을요? 예. 운동하는 거는 아닌 것 예. 같고요. 이거 힘이 드리는데요.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걸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진공청소기가? 정말요? 예, 원래 400와트 정도면요. 네네. 그 10kg까지도 아주 무난하게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2kg짜리 아령인데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좀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막 위로 올라와요. 와. 400와트로도 충분한 이 이거는요, 흡입력. 밀착이 지금 잘 안 돼서 그런데요. 네네네. 그 10kg까지도 무난하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10kg까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2kg짜리 네. 아령은 그냥 여성들이 들기도 좀 무거운 그러니까요. 그런 무게인데. 근데 이렇게 하면 이지 씨, 이거 전기요금 좀 많이 나오고 너무 흡입력이 세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흡입력 걱정되는데. 센 것 때문에 어떤 네. 제 친구는요 부부싸움 했잖아요. 남편이 강으로 놓지 말고 약이나 중으로 하라고 그래갖고 청소기를 전기가 바뀐다고. 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예. 근데 주부님들이 일주일에 3번 정도 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네. 그 한 달 체크할 때 그 강으로 일반적으로 누진세가 붙지를 않으면요. 네. 그 강으로 했을 경우에 한 700원 정도 나오고요. 약으로 했을 때 4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가 않죠. 예. 이게 뭐 그 약하게 오래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강하게 빨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속 되겠죠. 시원하게. 네네. 그렇겠네요. 야, 이 청소기 사용했을 때 전력 소비량까지 꼼꼼하게 지금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네. 그냥 뭐 세게 쓰실 때는 빨리 그냥 쓰시는 게 오히려 낫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어쨌든 강으로 놓고 청소 시간을 줄이는 것도 바쁜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은 네. 궁금한 거 있는데요. 왜 네. 청소기 하면 방에서 방으로 다니다 보면 껐다 켰다 하잖아요. 이때 전력 소모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계속
키고 다니나요? 그것도 진짜. 네. 예, 네, 궁금하네요. 근데요, 이 진공 청소기는요, 다른 가전제품하고 틀려서요, 이게 대기 상태에서는 전력 소모량이 제로입니다. 이때 작동과 정지를 반복해도 큰 전기 소모량은 없습니다. 네네. 오늘 별걸 다 배우네요. 야. 네, 이제 청소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봤는데요. 이 청소 시간을 좀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 좀 더 알려드릴게요. 해도 해도 끝나지 않은 청소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좀 더 빠르게, 좀 더 깨끗하게 청소 시간 줄여주는 효율적인 청소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방바닥에 떨어진 물건들 정리하느라 청소기를 켜놓을 때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전기요금이 더 나오는 것은 물론 청소 시간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본격적인 청소 전 바닥의 물건들 먼저 정리하고 청소기를 돌리는 것 잊지 마세요. 효율적인 청소기 사용법 두 번째, 이방저방 옮겨 다닐 때마다 청소기 들고 다니면서 플러그를 꽂는 분들 많으시죠? 때문에 청소 시간도 늘어나는데요. 이럴 땐 긴 연결선을 준비해주세요. 방마다 플러그를 꽂는 수고를 덜어줄 뿐만 아니라 청소 시간도 2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효율적인 청소기 사용법 세 번째, 청소기를 사용하다 보면 여기를 청소했는지 저길 청소했는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뿐만 아니라 잘못된 배출구 방향 때문에 청소한 곳이 오히려 더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청소를 할 때는 미리 방해 구조를 살핀 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청소기를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기 배출구는 청소를 하지 않은 쪽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바른 청소법입니다. 또한 집안 전체를 청소할 때도 동선을 정해 청소하는 것이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겠죠? 청소 시간 줄이는 효율적인 청소기 사용법으로 여러분들도 빠르고 깨끗하게 청소해보세요. 일단 배출구의 방향을 문 쪽으로 놓고 청소를 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이다.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진공 청소기 그 뒤에서 막 바람이 나올 때 그 바람이 좀 덥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먼지를 맡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좀 싫기도 하거든요. 혹시 들어간 먼지가 다 뒤로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아무래도 이게 청소기가 오래됐을 경우에는요, 나오는 먼지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 먼지를 잡게끔 설계되어 있어서 작은 미세먼지는 밖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쾌쾌한 그런 분위기 많이 내고요. 또 이게 봉지에 꽉 차 있는 느낌이 있으면 그 들어오는 공기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잘게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다시 나와서 아무래도 쾌쾌한 느낌이 나지 않으실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미세먼지가 건강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보통 이렇게 미세먼지라고 말하면요, 저희가 그 10마이크론미터 이하 되는 거다 말하는데 그게 뭐 감이 잘 안 오시니까 보통 1cm에 한 10,000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아마 굉장히 작은 파티클에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건데 그 보시다시피 그 작은 그 입자는 저희가 큰 입자 같은 경우는 코나 입에서 뭐 재채기를 통하다든지 코털을 통해서 이렇게 막긴 하는데 작은 먼지는 이게 폐 깊음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건강상에 왜 영향이 있냐면 보통 우리가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하다 보면 이게 강한 펀치에 맞아서 이제 KO되기도 하지만 이게 잦은 이렇게 잽을 맞더라도 피로에 의해서 되듯이 그런 작은 먼지들이 이제 저희 호흡기를 통해서 기도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기도를 부어오르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그래가지고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키는 아주 큰 건강 영향이 있어서 미세먼지가 저렇게 작으니 그렇죠. 저도 청소기 방송한다고 해서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미세먼지 배출하지 않는 청소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저희는 알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 미세먼지를 거르는 건요, 그 필터의 차이가 가장 큰 겁니다. 보통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지금 일반 필터고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제가 들고 있을게요. 요게 일반 필터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아주 미세먼지는 99% 이상 제거할 수 있는 뭐 히파 필터라고 말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먼저 접촉하는 면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제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런 히파 필터가 있는 그 청소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제거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혹시 필터를 다시 사서 바꿔 끼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필터는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 주기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거고요. 이 히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장착할 수 있는 청소기만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바꿔서 낄 수 있고 또 청소도 가능한 필터입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은 많이 이제 장착이 돼 있겠군요. 그렇죠. 네, 예.
문제는 헤파 필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건데 제가 의심이 많다 보니까 헤파 필터가 있는 경우에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얼마나 걸러주는지 눈으로 좀 볼 방법 없을까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죠. 그래서 예. 네,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반 필터 청소기와 이 헤파 필터 청소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어떻게 다른지 실험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청소기 배출구에 부착되어 있는 필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필터 2가지 종류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의 차이를 실험해봤습니다. 일반 필터와 헤파 필터는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일까요? 그런데 청소기보다 먼저 설치하고 있는 이 기기의 정체는 뭘까요?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미세먼지의 개수와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정된 공간 안에 일반 필터의 청소기를 작동시켜 청소기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량을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24,800개가 검출됐습니다. 또 다른 일반 필터 청소기는 어떨까요? 앞의 청소기보다 조금 적은 18,500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많은 걸까요? 일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0.03이고 지하철 역산의 평균 농도는 0.07인데 지금 실험한 결과를 봤을 때 일반 필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수준은 지하철 역산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파 필터를 사용하는 청소기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반 필터 청소기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공간 속에 넣은 뒤 미세먼지 배출량을 측정했는데요. 실험 결과 195, 130개로 적은 양의 미세먼지가 검출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 필터와 헤파 필터의 미세먼지 투과량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헤파 필터는 일반 필터와 좀 다르게 재질과 구조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미세먼지가 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촘촘한 구멍을 가지고 있고요. 재질적으로는 미세먼지가 잘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통과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야, 직접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확연하게 이제 결과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헤파 필터가 요즘 청소기에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그냥 일단 크잖아요. 비쌀 수도 있는데요. 이게 개발 초창기에는 이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비쌌는데요. 요즘은 기술도 발전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걸로 돼서 일반 청소기나 공기청정기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헤파 필터가 없는 청소기를 없다고 해서 그냥 버리긴 좀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요. 그 일반 필터 청소기를 사용할 경우에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까 뭐 헤파 필터를 사서 다시 끼울 수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네. 예, 일반적으로 먼지 봉투를 자주 좀 교체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아, 먼지 봉투를. 네, 그리고 그 상황도 안 된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저희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니까 저희 그 황사용 마스크 같은 이렇게 굉장히 촘촘한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일회용 이렇게 작업장에 쓸 수 있는 아주 일회용 그 마스크가 있으니까 쓰고 하시면 굉장히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청소 전에도 후에도 꼭 환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아까 먼지 봉투를 자주 비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꽉 찰 경우에 먼지 봉투를 비웠거든요. 어느 정도 어떻게 비우는 게 좋은 건가요? 사실 저희 집도 꽉 차야지만 버리는데요. 보통 한 3분의 2 정도 되면 이렇게 버리라고 권장하고 말을 하는데 저희 이제 가정에서 보시면 3분의 2를 이렇게 열어서 확인하시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만큼이 3분의 예. 2인지 어려우니까 네. 보통은 그렇게 교체라고 말씀드리는데 한번 교체하신 다음에 이게 주기를 언제 교체했는지 적어주시면 한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이유가 이 먼지 안에 있는 곳이 세균이나 곰팡이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미세먼지 걸러내는 게 필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필터는 한 번 사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건 거의 없고요. 예,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 필터, 청소기 필터 같은 경우에는 통상 1년에서 한 2년 정도 되면 교체하는 걸 하고 더 중요한 건 이 필터는 이렇게 아까도 보셨듯이 이렇게 청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러워지시면 물에 넣어서 청소하셔도 되고 반드시 이제 하신 다음에 건조시키고 뽀송뽀송한 상태에 다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흡입력도 좋아지고 먼지도 잘 제거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필터는 얼마나 자주 청소해주면 좋은가요? 필터는요, 이게 청소하는 게,
보통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 1개월에 한 번, 3개월 죄송합니다. 3개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네. 번씩 물에 넣어서 해주시면은 훨씬 더 효과좋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물에서 깨끗이 청소를 한번 해주시고 네, 네, 그리고 네. 1, 2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주시는 게 네. 좋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똑소리나는 청소기 살림 백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네. 세 번째. 자, 청소기도 청소하라. 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네. 청소기도 청소하라. 청소기를 청소하라. 네. 네, 그럼요. 청소기가요, 보시다시피 늘 이렇게 먼지랑 접촉되다 보니까 이거 뭐 세균하고 곰팡이의 온상일 수도 있고요. 특히 이 먼지 봉투 안에 세균하고 곰팡이가 정말 잘 자라는 환경이에요. 첫째, 그 먼지 내에 있는 영양분. 네. 그다음에 거기가 이렇게 온도가 높아서 좋고요. 그다음에 습도도 많기 때문에 세균이나 곰팡이 굉장히 많고 또 더군다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마철이고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자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소에 사용할 경우에 이제 다시 공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사실 깨끗하려고 사용했던 청소기가 뭐 오히려 세균이나 곰팡이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이 된다고 하니까 충격적이실 텐데요. 정말일까요? 저희가 청소기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바닥 청소를 위해 가정에서 흔히 쓰고 있는 청소기. 청소하다 보면 청소기 내부에 먼지가 한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해야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작 청소기를 청소하는 데는 수월한데요. 혹시 여러분 댁의 청소기는 어떠신가요? 청소기 속에 곰팡이나 세균이 살진 않을까 걱정되진 않으십니까? 더러운 먼지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분은 청소기의 흡입구와 배출구, 그리고 먼지 봉투에서 샘플을 채취한 뒤에 하루 동안 25도씨에서 배양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무엇이든 실험실에서 이제 세균을 배양을 해봤는데 과연 그 세균이 어느 정도나 될지 세균 곰팡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결과 좀 보시면요. 그 흡입구에서는 약 한 한 11만 마리. 네. 그다음에 배출구에서는 한 67만 마리. 야. 먼지 봉투에서는 보시다시피 한 16만 마리가 세균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행주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흡기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심지어는요, 행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려주기로 한 10만 네. 마리에서 한 13만 마리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흡입구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요. 와. 또 네. 먼지 봉투는 보면 더 높게 나와 있는데, 네. 근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그 행주하고 그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자라는 환경인데, 그 청소기는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건강의 위험성이 그러니까요. 훨씬 더 크다고 지금 보실 수 있어요. 아니, 먼지 네. 봉투 같은 경우는 행주보다 더 많아요. 예, 네. 곰팡이도 그러네요. 네, 곰팡이도 지금 거의 세균보다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건강 영양상이 더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지금 네. 제가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막 화장실에 변기 속도 좀 검사를 해보고 했었잖아요. 그때보다 수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네. 저렇게 세균하고 곰팡이가 지금 수치 높은 걸 봤는데 그거를 모르고 저희가 집안 구석구석을 그걸로 문지르고 다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우. 울지 마세요. 저 속에 세균들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요, 그러면?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많이 발견되는 세균인데요. 주로 뭐 구토, 설사 뭐 이런 걸 일으키는 뭐 포도상 균하고요. 네, 그다음에 화면에 여러분 많이 나오는데요. 알고 있는 뭐 그 네. 식중독 일으키는 살모넬라 이런 균들이 대부분 다 나와 있는 걸 알고 있고 특히 이런 세균들은요 음식물이나 이런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특히 뭐 아까도 말씀드린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있는 환자, 어린이들 그다음에 노약자들 특히 면역력 약하신 노약자들한테 노출되면 굉장히 큰 건강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청소기로 청소를 하기 전에 청소기를 먼저 꼭 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방청객에 계신 분들도 표정이 상당히 심각하세요. 너무 늘, 놀랐다. 그러니까요. 네. 늘 청소기를 또 사용하는 주부들이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네. 없어요? 네. 어떠세요? 세균 얘기 실제로-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예. 네, 세균 김용렬 씨? 보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나온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네. 당장 좀 집에 가서 박박 닦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좀 같아요. 닦아야 되겠어요. 저는 안 닦아요. 예. 네. 또 다른 분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옆에 계신 다 충격받으셨나 봐요. 어떠셨어요? 뭐 행주에 세균이 많다는 것도 놀랍지만 네. 청소기는 상상을 좀 못하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보통 그 청소기를 어디에 두고 사용을 하시는지 뭐 주로 거실 같은 데 많이 두고 사용하시죠? 네. 네. 어떤 분 한번 마이크 들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네.
김영렬 씨, 어디에 두고 네. 사용하세요? 네, 어디 두고 그냥 사용하세요? 거실 한쪽 구덩이에 놔뒀다가 네. 그러시군요. 다시 또 예. 쓰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 저희 집도 청소기는 그냥 거실 한쪽 켠에다 네. 아니면은 그냥 다용도실에다 두기 마련인데 근데 거기서 또 네. 세균 막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세균 곰팡이가 거기서 진짜 공기나 바람을 타고 좀 번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들어요. 그렇네요. 예, 저 뭐 영화에서 이렇게 뭐 튀어나오는 것처럼 본 게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배기를 통해서 이렇게 세균이나 이런 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게 가동시나 내지는 평상시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기 중으로 비산되는 떠오르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그 세균들이 먼지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그 먼지가 날아다닌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폐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건데요. 예, 그 미세먼지랑 아닌 먼지랑 있는 세균하고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결합해가지고 더 나쁜 건강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특히 이 세균이나 곰팡이는 죽은 놈들이 더 위험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서 죽으면서 나쁜 독소 물질 같은 걸 내보내가지고요. 건강상 천식, 뭐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세균뿐만 아니라 청소기를 잘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기능 자체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청소기에서 연기가 나는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이 먼지가 가득 차게 되면요. 그 먼지가 모터로 들어가면 모터가 타거나 고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청소를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네. 제가 이쪽으로 온 이유는 청소기도 청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네네. 청소기를 청소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 네, 한번 제대로 그렇습니다. 배워보고 싶네요. 그냥 물에다 네. 담궜다가 뺄 수는 아, 없잖아요. 그거 큰일 나죠. 아유, 안 안 되죠. 되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청소기에 이 흡입구는 이 틈새형, 네. 예, 틈새형 청소기로 청소를 하시면 되고요. 좀 네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틈새형 청소기로요. 아까. 여기서 끼우셔서 연결해서? 네, 연결을 하셔서 네, 아까 이렇게 없을 때는 청소를 하시면은 휴지심을 이용하라고 했죠. 네네. 그러시고 먼지 같은 경우는 깨끗이 닦으신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먼지까지 좀 하나씩 다 떨어뜨릴 네. 수 있겠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일반 먼지를 이렇게 걸레로 네. 그 식초나 에탄올로 닦아주시면 소독 효과도 있겠죠. 한번 닦아주시겠어요? 닦아볼까요? 네.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기억을 하는 주부들은 그렇게 되거든요. 식초와 에탄올을 좀. 에탄올 없으면 그냥 집에서 사용하는 식초. 예, 식초를 가능한 사용하셔도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독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네, 이렇게 청소를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닦고 나서 그냥 네. 뭐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나요? 말려주면 되나요? 예, 마른 수건은 다 닦아주셔도 되고요. 네. 네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가장 그 네네. 흡기구를 먼저 네네. 네. 네, 이렇게 예. 청소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흡입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네네 배기구 이렇게 공기가 나오는 배기구 같은 경우에 네, 먼지 배출구는 그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네. 그러니까 걸레를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시고 겉면을. 네, 겉면 닦아주시고 네. 안에 이렇게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는 이렇게 제거하셔서 이건 먼지는 털어주시고 네. 내부도 걸레로 이 먼지는 그러면 어떻게 네. 털어주면 되나요? 네, 솔 같은 걸로 털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못 쓰는 네네. 칫솔 있으면 또 네네. 이걸로 또 털면 되겠네요. 네네, 여기는 그렇습니다. 물기가 좀 닿아도 되나요? 이거는 네. 다도 되는 게 있고 요즘 같은 경우 새로 나온 거는 또 물기를 사용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럼 꼼꼼히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닦아주시고 이 안도 네네. 좀 가까이 대볼게요. 네. 이 안도 좀 닦아주시고. 네. 네. 예. 네. 이것도 그러시고. 마른 걸레로 이렇게 그 딱 필터를 네. 아까 보니까 물에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이 안쪽에 또 필터가 있어요. 네, 안쪽에 필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필터를 먼지통이 제거를 다 저렇게 분리가 네,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쪽으로 예. 네. 이 필터는 물에 세척을 하셔서 네, 그늘에서 말려주시고요. 그러니까 배출구 안에 있는 배기 필터는 흐르는 네네. 물에 씻어서 그늘에서 말려줘라. 네, 이 안에 있는 필터가 또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 같이 같이 청소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하시고. 오늘 다 네. 청소기 열고선 내 필터가 흰색인지 회색인지 검은색인지 확인하실 것 같아요. 그거 보통 집에서 안쪽도- 쓰는 가정용 청소기 다 이렇게 청소할 수 있도록 분리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우리가 다 안에서 예, 그런 분리가 거군요.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부 쪽도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시면은 네. 네.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집에 있는 진공청소기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부터. 네, 그 구조부터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물이 닿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네. 근데 왜 청소기는 힘센 게 최고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다른 것도 고려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제대로 된 청소기 잘 고르는 법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그렇습니다. 청소기를 고르실 때 네. 우선 네 가지를 고려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 네, 처음에는 흡입력. 네, 그다음에 필터. 예. 네, 그다음에 소리. 예, 그다음에 무게거든요. 네. 네, 흡입력은 너무 흡입력이 강하다 나면 손목이나 팔이 아플 수 있습니다. 400와트 정도면 충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필터는 공기 정화 필터가 있는지 네. 아니면 헤파 필터인지 그걸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고르시면 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소리는 직접 한번 틀으셔서 한번 그걸 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꼭 마지막으로 고려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게 무게거든요. 네. 네, 이게 뭐 예쁘고 힘 좋고 예? 기능 많은 거를 고르시다 하면은 무거워서 청소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들어보시고 밀어보시고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한쪽 손으로 들기는, 한쪽 팔로 들기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신이 들 수 있을 만큼의 청소기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진공 청소기를 알아봤고 이제는 그 스팀 청소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걸레질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팀 청소기인데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서 교수님? 네, 보통 이게 스팀 청소기는 이제 100도씨 이상의 뜨거운 공기가 나오니까요. 아무래도 강력한 살균력이 좀 있어서 뭐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죽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 아울러 뭐 일반 시중에서는 화학 그런 세제를 안 쓰니까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스팀 청소기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이 좀 있으신데요. 저희가 인터넷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자, 스팀 청소기와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스팀 청소기의 물통에 물을 오래 담아두면 물때가 생깁니다. 혹시 세균도 같이 번식하는 건 아닐지요? 네, 그 안에까지 항상 끓인 물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물때는 통상 보통 이게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죽어서 생긴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 스팀 청소기를 사용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그 수저 있는 물통을 비우시고 건조한 다음에 사용하셔야지 그냥 놔두시면 오히려 아까 말한 청소기처럼 세균, 살포게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니, 충격적이네요. 물때가 그 미생물이 죽은 사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진공 청소기처럼 이 스팀 청소기도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할 텐데 스팀 청소기는 어떻게 청소해 주는 게 좋습니까? 네, 스팀 청소기 굵은 소금이나 식초를 물에 타서 마지막 물에 헹구셔가지고 햇볕에 말리시게 되면요. 우선 곰팡이나 세균 번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통을요? 네네. 물통을 굵은 소금이나 식초물에 타서 헹구고 그다음에 햇볕에 말리셔가지고 쓰시게 되면 세균이나 곰팡이 방지가 되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청소기 사용 방법, 또 부속 용품들 사용하는 방법, 청소 관리법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똑소리 나는 청소기 살림 백서입니다. 네 번째는 청소기로 별걸 다 하자. 그러니까 청소 이외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기로 청소만 하기에는 너무나 그 아쉬운 가전제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석구석 때도 빼고 광도 낼 수 있는 그 청소기 활용 아이디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 선생님만큼이나 아주 청소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고수 주부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들 모아봤습니다. 청소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주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평범해 보이는 청소기지만 이것이 바로 그녀의 비밀 병기. 정말 이 청소기로 못하는 게 없으시다고요? 네, 저는 이 청소기가 우리 집의 큰 살림꾼이에요. 네, 주로 바닥에 먼지를 빨아들여주는 진공청소기지만 그녀의 손길을 거치면 다른 용도로 변한다는데요. 먼저 매일 나오는 쓰레기 처치 곤란이시죠? 진공청소기만 있으면 그 부피를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빨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분리한 청소기의 흡입구를 구멍에 대고 작동시켜주면 쓰레기 봉투의 부피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요. 진공청소기를 사용을 하시면 평상시 쓰레기 봉투의 2배는 더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쓰레기 봉투뿐 아니라 두꺼운 이불이나 겨울옷을 보관할 때도 진공청소기를 이용하면 부피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부족할 때 활용하면 매우 좋겠죠? 진공청소기 활용법 두 번째, 카펫에 얼룩 빼기.
빨지 않니 귀찮고 그냥 두자니 찝찝하시죠? 이럴 경우 흰 천에 중성세제를 묻힌 후 얼룩 부위에 대고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감쪽같이 얼룩이 제거됩니다. 다음 고온의 스팀으로 찌든 때를 빼주는 스팀 청소기 활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활용법, 신발 속 세균 및 악취 제거. 신발 같은 경우는 자주 빨기가 힘들거든요. 스팀 청소기로 5분 정도 쐬어주면 좋아요. 스팀을 쐰 후 햇볕에 잘 말려주면 더욱 뽀송뽀송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활용법, 매트리스에 스팀을 쐬면 100도의 높은 열로 진먼지 진드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순 주부, 진공청소기를 왜 또 가져오세요? 스팀 청소기로 죽은 진먼지 진드기를요,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세요. 살균 소독부터 얼룩 제거까지 우리 집 만능 살림꾼 청소기 200% 활용법. 여러분도 집에서 직접 한번 사용해보세요. 야, 이러니까 어떨 때는 남편보다 청소기가 낫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청소기로 별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카페에서의 그 얼룩배기 같은 거는 상당히 유용하겠는데요. 네, 게다가 요즘에 그 비 오고 나서 매트리스가 좀 꿉꿉해서 눕기 좀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오늘 제대로 배운 게 스팀 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더 중요한 건 진공 청소기로 네. 깨끗하게 먼지와 사체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지금 오늘 잘 배웠죠, 서 교수님? 네네. 지금 그 주부님께서 굉장히 잘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진먼지 진드기는요, 그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키는 굉장히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놈, 그다음에 개들이 내는 배설물들이 훨씬 더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스팀 청소기로 일단은 죽이신 다음에 약간 시간을 두시고 건조한 다음에 청소기로 빨아들여서 제거하는 게 훨씬 좋고, 가능하시다면 또 햇빛에 어떻게 하면 노출을 시켜서 살균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청소 방법 중에 하나일 그림 겁니다. 보니까 그 섬유 사이에 정말 그 진먼지 진드기의 사체가 남아있는 게 보이네요, 까맣게. 야, 네. 저걸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매트리스로 스팀 살균한 다음에 햇볕에 말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진공 청소기로 다시 한번 빨아들이는 거. 이게 3박자를 꼭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셔야 될 게 또 있어요. 또요? 그 스팀 청소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욕실 타일이요. 물때 많이 이렇게 곰팡이 나고 그래서 항상 찜찜하셨잖아요. 그거를 스팀 청소기로 해결을 해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준비되셨나요?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기대돼요. 지금 저희 옆에 스팀 제일 힘든 게 청소기가 욕실 청소거든요, 사실. 끓고 있는데요. 네. 네,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네. 네, 이 스팀 청소기를요. 네. 이 타일 일단, 사이에 네, 저희가 좀 타일을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타일 사이사이에 보면은 왜 이 사이에 물때도 끼지만 좀 찌든 때들이 많이 끼게 마련이잖아요. 예. 네. 이 사이를 한번 스팀 청소기로 닦아보겠습니다. 아, 그 타일 사이에 낀 거 잘 안 벗겨지는데. 손으로 팍팍 문질렀을 때 겨우 이게 스팀으로 우선 벗겨졌었는데. 불려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럼 천천히. 예. 네. 오. 야, 조금 지워지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네. 이게 그 온도가 100도씨 정도 되는 겁니다. 네. 아, 그냥 문지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걸로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시고 네. 이걸 일단 하신 다음에 불려놓고. 불려놓으시고 네. 그러시면 예, 그러신 다음에 칫솔로 칫솔로 문지르시게 되면은 어머. 네, 좀 보여드릴까요? 어머머머. 네, 깨끗하게 예. 예, 청소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게 그냥 하면 이 정말 사이에 안 있는 떨어지네. 찌든 예. 때가 네, 이거 빠지네요. 살균도 되고요. 네. 네. 여기뿐만 아니라 네. 지금 뭐 세제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스팀 그걸로 불려놓기만 한 거였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네. 스팀기를요 보통 네. 일반적으로 뭐 커튼이라든가 네. 뭐 그 이불 소파 같은 경우도 사용하시게 되면 살균에도 굉장히 좋고요. 네. 예, 뭐 어린애들 장난감 같은 경우 살균할 네. 때. 네네 살균할 때 예 좋습니다. 네. 네, 보통 이렇게 불려놓고 네. 한두 시간 있어야 되는데 금방 가능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배수구 같은데 한번 이렇게 딱 대주면 어때요? 예, 그렇게 배수구 같은 경우 한번 쏴주시게 되면은, 네네. 예, 냄새도 없어지고 세균도, 예,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그 진공 청소기 때도 그랬는데 이 스팀 청소기도 자신의 그 상황에 맞게 집 상황에 맞게 고르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스팀 청소기를 고르실 때는요, 한번 들어보시고, 네. 일에서 물탱크가 너무 커서,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는가, 네. 그걸 좀 고려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더러워지면 이제 바꿀 수 있는 걸레가 몇 장이나 되는지. 아하. 네, 그러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스팀기 강약 조절이 가능한지를 꼭 예, 보시고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청소기에 이렇게 많은 기능들과 또 비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인터넷 질문 하나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시청자 게시판 열어보겠습니다. 자, 스팀 청소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떨까요? 네. 아, 스팀 청소기를 사용하면요. 네. 예, 물론 스팀 청소기를 사용하시면은 그 천연 가죽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그 원목 마루 이런 데 사용하시면은 형질이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그 걸레를 통해서 나오는 온도는 60도에서 70도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장판 이런 모노륨 같은 경우는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가죽 제품이나 뭐 바닥재 네, 그렇죠. 마루인 경우에는 예, 마루인 하셔야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네. 청소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소음이 더 커지는데 왜 그런가요?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맞아요. 네. 아, 예, 그렇습니다. 그 청소기를 사용하시다 나면은 그 앞에 스타킹이라든가 뭐 양말 이런 것들이 그 끼게 되면은 소음이 커질 수가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그 먼지 봉투를 비우시지 않게 되면 소음도 커지지만은 그 흡입력도 떨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필터를 오래 사용하셔도 흡입력이 떨어지고 네. 또 소음도 커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필터 청소하고 봉투 청소를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청소기의 사용 방법부터 관리 청소 방법 또 다양한 아이디어까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께 강조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네, 저도 맨날 어디 강연 가면서요. 청소기가 더러우니까 건강상에 주기만 하고 했는데 저도 오늘 유용한 정보 얻어간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한 것 같고요. 예,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소기에 나오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굉장히 크게 위험한데요. 그 알레르기성 질환은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주부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주셔가지고 청소기를 청소하신다든지 뭐 환기하신다 이런 식으로 방법하신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한 사회 만들기 일조하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청소기 활용법 알려주신 정은국 선생님. 네네. 네. 좀 올바른 청소기 사용 방법으로 좀 더 이제 깨끗한 그 가정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이지 씨도 많이 배우셨죠? 저 빨리 가야 되겠어요. 청소기 청소하러. 예, 저도 청소를 안 하고 사용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네. 오늘 청소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봤고요. 내일 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중 흔히 접할 수 있는 병 빈혈, 어지러워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데요. 하지만 빈혈은 신체 다른 기관에 이상을 나타내는 신호이자 암을 비롯한 큰 병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 빈혈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살펴보고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